안녕하세요. 수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요즘은 정말 하루를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일어나 농장에 가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블루베리를 수확하기 시작하여 8시 반까지 선별하고 또한 포장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체국에 택배를 발송하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귀촌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 6시 반부터 7시까지는 농장에 가서 다음날 있을 작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퇴근하는 이러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비가 내려서 어제, 오늘,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은 잠시 여유가 있어 집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 상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 블루베리에 어떻게 물을 주느냐 하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또 어떠한 비료를 주느냐 하는 질문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 삽목의 계절이 왔으니까 녹지 삽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마지막 녹지 삽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특정한 날을 잡아서 7월 10일 안쪽에 특정한 날을 잡아서 녹지 삽목하는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녹지 삽목은 그날 삽수를 채취해서 그날 삽목까지 끝내서 그날 밀폐된 시설까지 만들어야 하는 삽목입니다. 따라서 어느 날 하루 특정한 날을 잡아서 녹지 삽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블루베리에 물을 어떻게 줘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블루베리에 물을 주는 것을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블루베리가 땅에 심어져 있냐 화분에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땅에 심어져 있으면 그 땅이 어떠한 땅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이게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인지 그렇지 않은 토양인지 멀칭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 주기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텐시오미터라고 하는 토양 수분 측정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특정한 객지값이 나올 때 저는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또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자분들께서는 사실 초보 독자분들께서 더더욱 그러시는 것 같은데 물을 어떻게 주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땐 정말 난감합니다. 화분에 재배하는 예를 들어도 그 화분에 만들어진 용토가 다르고 또 그 화분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크기가 다르고 또 계절별로도 물을 주는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처럼 증산적인 활발할 때는 겨울보다 물을 훨씬 더 많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주는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는 우리 집 옥상에 블루베리 한 40여 그루를 키우고 있는데 이 옥상에서 이제 블루베리를 키울 땐 화분에 키웁니다. 또 이제 그 화분도 어떤 것은 차광막 화분도 있고 어떤 것은 부직포 화분도 있고 어떤 것은 플라스틱 화분이 있는데 마찬가지 물 빠짐의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줘야 한다라고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옥상에 있는 차광막 화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3일에 한 번 푹 줍니다. 이제 푹 준다는 것이 위에서 물을 계속 줘가지고 밑에까지 완전히 흘러나올 때까지 이제 주는데 이제 그것이 통상 한 개 화분에 1분 또는 2분 정도 이렇게 물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3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그렇게 주면은 특별히 수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화분의 크기도 60cm 화분입니다. 큰 화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물 주기를 제가 특정 지어서 설명드리긴 어렵다. 그것은 직접 키우시는 분이 직접 관심과 경험으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 어떤 비료를 주느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장에서는 2월 말 3월 초에 친환경 유박비료를 각 나무마다 한 컵 정도 주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 비료를 주는 것도 농장의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우리 농장 같은 경우 개원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피와 우드칩 멀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농장과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고도 어려운 물 주기와 시비하기, 즉 비료 주기는 직접 여러분들이 나무를 키워가면서 경험으로 터득하는 것이 더 값지고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비는 우리 농장에서는 2월 말 3월 초에 유박을 각 나무마다 한 바가지 정도 또는 반 바가지 정도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뿌려주는 것으로 끝낸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확을 끝내면 감사 비료라고 해서 또 비료를 준다는데, 저보고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여쭤보십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비료를 안 주고 그냥 유기물 멀칭된 것이 이제 이렇게 부식되면서 거기서 나온 양분으로 충분히 그거를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키워왔기 때문에 일체 화학 비료 없이 블루베리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문제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다는 논리가 아니라 박사님들도 보면 거기에 각각의 나무의 증상에 따라서 비료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기 농장의 어떤 농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렇더라 저렇더라는 카타라 통신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루베리 표준 영농 교본을 먼저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읽고 배우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 녹지 삽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 삽목이라는 것은 여름에 하는 삽목을 말합니다. 여름에 우리가 블루베리를 증식하는 방법 중에서 일반 농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삽목인데, 삽목은 크게 숙지 삽목과 녹지 삽목으로 구분됩니다. 숙지 삽목은 3월 달에 하는 삽목인데, 줄기에 이파리가 안 난 상태, 즉 겨울에 가지치기 하면서 잘라와서 보관하던 것을 어떤 특정한 시기, 즉 3월 말 4월 초중순에 이렇게 삽목을 하는 것을 숙지 삽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 삽목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하는 삽목을 녹지 삽목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장마철에 많이 합니다. 녹지 삽목을 할 때는 그 삽수를 아무거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도 봄에 나와서 지금까지 성장한 1차 성장한 가지를 가지고 녹지 삽목을 해야 합니다. 숙지 삽목과 녹지 삽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지 삽목은 제가 이야기하기를 삽목에서 햇빛이 잘 드는 양지 쪽에 놓고 물 관리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100%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직접 시연을 보였고 그 결과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 녹지 삽목 같은 경우는 숙지 삽목처럼 했으면 다 죽입니다. 녹지 삽목은 금년도에 1차 성장한 그 가지를 가지고 삽목을 하는데,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즉시 합니다.
가지를 잘라서 물통에 담아서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즉시 삽목을 합니다. 즉시 삽목을 해서 밀폐된 시설 안에 집어넣습니다. 밀폐된 시설이라는 것은 뭐 혹시 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모짜리를 설치하는 그런 조그만 하우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밀폐를 시킵니다. 그 안에다 놔둡니다. 그리고 모짜리 하우스의 외곽을 전부 흙으로 덮어가지고 공기가 외부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내부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못 나오게 밀폐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포화습도 완전히 습도가 포화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삽수판을 물을 충분히 주고 그 시설 안에도 물을 충분히 넣어서 포화 습도가 유지되게 해줘야 합니다. 자, 이 모짜리와 같은 이 작은 비닐하우스에 이 삽수판을 집어넣고 이 모짜리 하우스에서 30에서 한 50cm 정도 띄운 이 정도의 또다시 하우스를 칩니다. 이중 하우스를 치는 거죠. 밑에 있는 하우스와 위에 있는 하우스를 최소한 30에서 50cm 정도 띄워서 하우스를 하나 더 칩니다. 자, 이때는 하우스가 뭐냐면은 그늘막을 쳐주는 겁니다. 즉 90%의 차광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모짜리 하우스 같은 작은 간이 하우스 안의 온도는 24도에서 30도 정도의 상태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숙지삽목과 녹지삽목은 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소양강 블루베리 농장을 검색하시면 제가 2012년도에 처음 녹지삽목을 해서 그 경과를 쭉 기록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블로그를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며칠 있다가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농장에서 직접 녹지삽목 100% 성공하는 방법을 한번 시연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하면은 틀림없이 숙지삽목과 마찬가지로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설마 이렇게 그게 되겠느냐,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시더라도 일단은 따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다,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 하십시오. 저는 어차피 10년 전부터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노하우를 하나도 가감 없이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숙지삽목 따라해서 성공했듯이 녹지삽목도 따라해서 모두 다 100%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녹지삽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그때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맛비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농장에 나갈 일도 없으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집에서 오랜만에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2020년을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바쁩니다.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또는 4시에 일어나서 농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수확하고 선별하고 포장하고 택배 보내고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하고 다시 퇴근 이후에 농장에 가서 다음날 있을 작업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그러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한 8시에서 9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앞으로 한 달 보름 정도 8월 중순 또는 8월 말까지 더 진행이 되겠지만 바쁘지만 나름 보람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저녁부터 내린 장맛비로 인해서 아침에 농장에도 나가지 않고 또 저녁도 일찍 퇴근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최근에 유튜브상 댓글로 많이 질문을 남겨주신 데 대해서 동영상으로 답을 하려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에 물을 주는 시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료는 무엇을 주는지, 이것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비료는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월 말 3월 초에 유박을 주는 것으로 끝낸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농장과 여러분들의 농장은 또 다르고, 제 농장은 개원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기물 멀칭으로 키운 농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농장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녹지 삽목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은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숙지 삽목과 녹지 삽목,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또 한 가지는 녹지 삽목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지난 봄에 올렸던 숙지 삽목 100% 성공하는 방법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녹지 삽목도 누구든지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